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내용이 간단한 기능 구현들 하면서 이제 약간 그 자바의 객체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서로 연결이 돼서 코드가 실행이 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살펴봤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로그인 기능이 모듈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좀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new를 할 때마다 클래스를 바탕으로 객체가 새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A 작업을 할 때 대상이 되는 객체와 B 작업을 할 때 대상이 되는 객체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항상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할 때 객체와 회원 로그인할 때 객체가 다르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이 안 됐던 거였고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객체를 하나만 쓰던가 아니면 모든 객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을 만들던가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됐냐면 하나의 클래스로만 작업을 하다가 클래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늘어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 아티클 컨트롤러라든지 멤버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능을 서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 자료 구조에 맞는 이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메서드들이 같이 떨어져 나오면서 클래스가 분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클래스 간에 서로 다른 기능들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서로 다 다른 기능이겠지만 하다 보면은 또 클래스가 같은 기능을 사용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가 여기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메인 메서드가 하나 있고요. 테스트 메서드가 하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둘 다 안녕하세요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싶으면 여기도 하나 더 만들게요. 메인은 그냥 호출 용도로 쓰고 테스트2라고 해서 자,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한 두 개의 코드가 있으면 이거를 굳이 메서드를 두 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두 번 할 때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중복되는 코드를 한 번씩 우리가 여러 번 중복해서 적을 게 아니라 메서드로 만들어서 얘를 호출하면 이제 똑같이 두 번 호출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 말은 이 안녕하세요라는 출력 기능이 메서드로 한번 정의되어 있으면 똑같은 메서드를 또 정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클래스 내에서 동일한 코드가 발견이 되면 메서드로 빼서 재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이점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클래스가 분리가 되면 이렇게 새로운 하나 클래스를 만들어서 테스트 클래스 하나 만들었어요. 형 1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 클래스, 세 개 클래스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다 보면은 이 안녕하세요라는 기능이 여기서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클래스 안에다가 이 기능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클래스 안에는 변수 선언, 메서드 선언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실행하고 싶으면은 특정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서로 같은 클래스에서는 안녕하세요라는 메서드가 뭐 중복이 되면, 그죠?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 그러니까 메서드를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펑1이라는 걸로 계속 호출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클래스가 돼버리면서 안녕하세요. 이건 이제 서로 다른 클래스니까
뭔가 메서드로 뺄 수가 없잖아요. 그죠? 클래스가 메서드보다 더 큰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드가 중복될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단순하게 뭐 코드를 재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보기보다는 이 자바의 객체정, 자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라는 프로그래밍 기법 자체가 그 현실 세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사고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게 객체 지향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객체 지향의 3대 요소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캡슐화였고요. 캡슐화는 어차피 이제 모든 것을 객체 단위로 보고 프로그래밍을 하겠다라는 개념이니까 하나하나의 객체는 최대한 완벽하게 잘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불완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이제 캡슐화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이에요. 자, 그럼 상속이 왜 우리 객체 지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이 상속이라는 게 정확히 뭐랑 똑같냐면 이제 수업 페이지에 11차 보시면 개 생물학적 분류라고 인터넷에 찾아서 올렸습니다. 눌러보시면 자, 개라는 게 있죠. 개, 도그. 울프도 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라는 거를 상상을 하면 뭐 특정 치와와라든지 뭐 몰티즈라든지 이런 특정 종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전체적인 개 하면 그냥 이제 네 발 달리고 인간이랑 친하고 와블라를 짖고, 그죠? 그런 개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제 이런 개를 표현을 할 때 이 개는 종으로 보면 개 종인데 이 속으로 보면 개 속에 속해요. 그죠? 그리고 과로 보면 개 과에 속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제 생물학적 분류는 아주 큰 분류로부터 여기에는 모든 동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포함이 되죠. 자, 그러면 얘네가 다 공통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벌레라든지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얘네들이 모두 다 공유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특징 하나만 발견되면 다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동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동물적인 특징에다가 이 척삭 동물문에 속하는 어떤 특징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그걸 척삭 동물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벌레는 척삭 동물문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척삭 동물문에서 빠진 거죠. 나머지는 다 척삭 동물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포유강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죠? 분류하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유강에 해당하는 개체들은 이렇게 레빗이나 캣, 폭스 이런 애들이 다 포유강에 속한대요. 이제 물고기가 빠진 거죠. 얘는 포유강에 해당하는 어떤 특징이 없기 때문에, 특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유강에서도 또 식육목 이렇게 가르면 이렇게 5개로 되고, 객과, 그럼 객과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좀 좁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도그는 개, 종, 개, 소, 객과, 식육목, 포유강 다 포함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를 볼 때 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개 속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식육목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포유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 개체를 바라볼 때 그 개체를 좁게 바라보냐, 넓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개를 넣을 수 있는 범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척삭 동물문은 동물, 개, 이 특징을 포함한 상태에서 분류가 된 거니까 얘네들은 다 뭐예요? 동물이라는 개념을 다 가지고 있겠죠. 특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동물이라는 특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애초에 이 척삭 동물문에 분류를 할 때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척삭 동물문은 동물계에서 특정 특질만 가진 것들만 다시 추려낸 거니까. 그죠? 아주 넓은 범주에서 특징을 하나 정해가지고 그 특징에 포함되는 것만 분류를 한 거죠. 이게 뭐 생물학 시간이 아닌데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냐면 자바의 상속이 정확히 이거를 반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개를 만들려면 클래스로 만들어야겠죠. 개 설계도가 필요하겠죠. 개라는 게 이제 생물체인데 설계도가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바 세계는 프로그램 세계니까 뭐든지 다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개념을 표현하려면. 자, 그럼 개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개는 도그라고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요. 자, 개라 하면은 정말 특질이 많잖아요. 개를 떠올렸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특징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개라면 당연히 나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품종이 있지 않을까요? 품종, 카인드. 대충 요즘 두 개로만 개를 좀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리고 개가 이런 속성,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개는 또 움직이는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막 짖을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동작과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능적인 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크 짖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짖는 기능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멍멍. 이렇게 개를 제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제 프로그램 세계에서의 개는 나이가 있고 품종이 있으며 짖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클래스는 개가 아니라 그냥 개 설계도잖아요. 모든 개가 나이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생명체니까 당연히 나이를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니까 품종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개는 다 짖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티즈든 치와와든 도베르만이든 개이기만 하면 다 이런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그 자, 어디있죠? 메인 여기서 할게요. 여기 다 지우고. 자, 그럼 이제 도그 개 한 마리가 필요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럼 하나 만들어야겠죠. 뉴 해야만 도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마리의 개를 만들었고 이 개는 나이를 1살로 그리고 품종을 말티즈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1살짜리 말티즈가 우리 프로그램 세계에서 개 한 마리가 태어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개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짖을 수도 있겠죠. 너 짖어봐 바크 하면은 멍멍하고 짖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개를 한 마리 실제로 만들었어요. 그 이 뉴 도구에서 만들어진 개는 말티즈입니까? 모르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말티즈라고 할 수도 있고 도베르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1살일 수도 있고 3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이제 짖는 거는 어차피 이 설계도상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멍멍하고 짖겠죠. 요게 이제 지금 개 한 마리를 만든 건데, 자, 개는요 이 정도로만 하고 여기서 하나 봅시다. 울프도 하나 만들어보죠. 울프. 개 중에 울프도 있네요. 그래서 울프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역시 클래스에서 울프라는 클래스 만들고요. 자, 울프 역시 개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특질을 다 가지고 있겠죠. 두 개 똑같은 거니까. 대신 이제 울프 같은 경우는 멍멍하고 우는 것보다는 좀 크르르 이렇게 웁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울프 같은 경우 늑대가 한 마리 필요하면은 늑대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죠. 늑대. 그리고 이제 울프한테 짖으라고 해보면
크르르 하는 거죠. 자, 뭐 늑대도 이제 여러 가지 품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이. 그죠? 뭐 하얀 늑대도, 툰드라 늑대도 있을 수 있고, 하얀 늑대도 있을 수 있고, 뭐 검은 늑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늑대가 있을 텐데, 어쨌든 늑대는 다 늑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늑대의 특징만 모여서 우리가 늑대라고 부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개념을 만들어 봤는데, 자, 보시면 근데 이제 늑대랑 도구랑 모두 개 종에 속해요.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냐면 개속. 근데 이제 여기 너무 이렇게 다 따지면 조금 너무 디테일하고 많으니까 개랑 동물만 따질게요. 그러니까 울프는 개이면서 동물이죠. 도구 역시 개이면서 동물입니다. 자, 그 말은 개가 아닌 인섹트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인섹트. 자, 울프랑 도구 말고 인섹트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곤충. 자, 이 곤충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예요. 곤충도 뭐 종이 있겠죠. 그래서 이 곤충도 스트링에서 카인드 품종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동물이라고 하면 모두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모든 동물은. 곤충이든 물고기든 포유류든. 자, 그래서 곤충은 이렇게 종을 하나 놓고, 얘네들한테 나이를 주는 건 조금 좀 애매하고요. 어떤 특질이 있을까요? 그냥 이 정도만 합시다. 그리고 기능도 하나 주자면, 곤충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곤충만의 특질은 아니지만 이동하다, 움직이다. 맞죠? 이렇게 한다고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곤충을 만들었는데 곤충의 품종이 있다고 하고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이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동물로서 할 수 있는, 곤충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무브는 사실상 이제 얘네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얘네들도 동물에 속하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줍시다. 자, 이 강아지는 이제 뭐 걔는 움직입니다 하는데 개처럼 움직입니다. 자, 늑대 같은 경우는 얘도 역시 무브가 있겠죠. 늑대처럼 움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점 하나씩 클래스를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가는데, 자, 도그도 카인드가 있고요, 무브가 있어요. 그렇죠? 울프도 카인드가 있고 무브가 있어요. 그렇죠? 인섹트도 카인드가 있고 무브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저희가 PC를 만든다라고 하면 PC도 카인드가 있고 무브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동물에 속하는 이 모든 울프, 도그, 인섹트 모두 다 공통적인 특징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품종이 있다라는 거,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하나의 동물이라는 개체로, 큰 범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도구도 동물이다, 곤충도 동물이다, 늑대도 동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클래스상으로 사람이 알고 있는 걸, 사람이 도구는 동물이다라는 거, 그렇죠? 곤충도 동물이다라는 거, 이거를 사람을 알고 있어도 이 코드를 수행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자바잖아요. 자바 머신이잖아요. 얘가 이 두 개의 관계를 알겠냐는 거예요. 얘도 동물이고 얘도 동물이라는 것을 알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정확히 자바한테 구현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상속이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척삭동물문을 만들 때는 모든 동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척삭동물만의 특징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우리가 곤충을 만들고 개를 만들고 울프를 만드는데 모두 다 동물만의 특질이 이 카인드와 무브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각 클래스에 다 이렇게 넣어줬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코드가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코드가 중복이 되죠, 첫 번째. 그리고
얘네가 다 같은 동물이다라는 사실을 자가는 전혀 지금 이 세 개의 클래스 간의 관계를 모르고 있는 상태죠. 이 두 개의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중복되는 코드를 좀 없애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피조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개고요. 요게 늑대, 요게 곤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근데 얘네 셋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바로 동물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동물의 특질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동물의 특질에다가 개만의 특징을 얹으면 이게 이제 개가 되는 거고, 동물의 특질에다가 늑대만의 특질을 얹으면 늑대가 되는 거고, 동물의 특질에다가 곤충의 특질을 얹으면 이제 곤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 밖에를 감싸고 있는 요 육각형, 이게 이제 동물의 특질이다라고 하면 개를 만들 때, 늑대를 만들 때, 그리고 곤충을 만들 때 육각형을 만들고 동그라미를 만들고, 육각형을 만들고 네모를 만들고, 육각형을 만들고 세모를 만들고, 자,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어차피 이게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육각형이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이 육각형을 먼저 이런 거를 먼저 대량 생산해 놓고, 그렇죠? 어차피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대량 생산해 놓고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 동그라미만 이렇게 얹는 거죠. 이렇게 네모만 이렇게 얹는 거죠. 세모만 얹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부품에다가 새로운 부품을 얹는 방식. 왜냐면 이 부품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니까. 그래서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만들 때마다 육각형을 만드는 대신 육각형은 그냥 대량 생산해서 먼저 만들어 놓고, 개를 만들 때는 동그라미만 붙여놓고, 늑대를 만들고 싶으면 네모만 붙여놓고, 곤충을 만들고 싶으면 세모만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하죠. 많은 객체들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부분을 정해놓고 대량 생산해서 각 특질들만 거기다가 붙여주면 그게 좀 더 편한 작업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장난감 만들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이스가 되는 걸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베이스에다가 뭐 각자의 방식으로 이렇게 좀 쌓아 나가면 서로 다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상속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충 이런 느낌이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일단 요 세 개는 잠깐 밑에 내려놓고 베이스가 되는 이 육각형을 먼저 디자인을 해서 대량 생산 가능하도록 만들어야겠죠. 이거에 대한 설계도를 먼저 만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동물로서의 특질, 카인드랑 무브죠. 그렇죠? 카인드랑 무브. 그렇죠? 자, 그럼 얘네들을 새로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동물이 애니멀이 맞나요? 애니멀은 뭔가 포유류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애니멀이라고 합시다. 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죠. 자, 동물만의 특징을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할 거예요. 막 여기에다가 바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모든 동물이 짖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고기가 짖을 수는 없으니까. 물고기도 동물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딱 동물만의 기능만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카인드랑 무브. 그렇죠?
모든 동물이 움직일 수 있겠죠. 움직이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뭐 개처럼 움직인다고 하면 안 되겠죠. 동물이 개일 수도 있고 늑대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그냥 움직입니다라고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동물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애니멀, 뉴 애니멀 해서 동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무브, 움직일 수 있죠. 동물이니까 움직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멀 1한테 바크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하겠죠, 당연히. 동물이라고 다 개는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동물만이, 모든 동물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놨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다 가지고 있다? 도그, 인섹트, 울프 다 가지고 있죠. 왜? 얘네 셋은 다 동물이니까. 그죠? 우리가 이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동물이라는 개념까지 만들어냈는데, 아까 그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로 자바가 이 코드를 수행하는 주체인데, 자바는 도그가 동물의 한 일부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카인드와 무브라는 코드가, 도구는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텐데 코드상으로 중복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물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게 되죠. 에이지라는 개념만 추가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개 다 동물이니까 얘도 추가해야 되고 얘도 추가해야 되고 얘도 추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맞잖아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당연히 얘네들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현실처럼 동물의 상위 개념을 만들고 하위 개념으로 뭐 이렇게 곤충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적인 부분들을 지키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중복되거나, 그렇죠? 그리고 울프랑 인섹트 도구가 동물이 이거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자바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이거 따로 실행시키고 이거 따로 실행시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동물이라고 하면 반드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도구에서 이걸 빼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법적으로 뭐 에러가 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도구는 걔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를 만들면 당연히 뭐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브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드를 짜다 보면은 이런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이것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언제든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한 번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코드 중복되는 거. 그리고 클래스 간의 관계를 모르는 거.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 클래스를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일단 이 코드가 도구라면 반드시 동물이 가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사람의 상식대로라면.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기능을 도구가 이렇게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런 제약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프로그램한테 이 자바를
이 자바 코드를 수행해주는 프로그램, 자바 머신한테 이제 표식을 남기는 겁니다. 너 이 도구는 애니멀, 동물이라는 개념에서 확장해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면 돼요. 그걸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익스텐즈가 확장하다 뭐 이런 거겠죠. 도구 클래스는 확장한 것이다. 무엇을? 애니멀을. 이런 문법적 표현으로 자바한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 두 클래스 간의 관계를. 그럼 비로소 이제 자바는 이 도구 클래스를 봤을 때 뭐로 보는 거예요? 아, 얘는 동물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동물이면 동물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애니멀에 있는 코드를 도구에게 혹시라도 모르니까 다 복사해서 물려줍니다. 애니멀이 가지고 있는 이 코드를 kind, age, move 이 코드를 개발자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빼먹더라도 혹시라도 이렇게 빼먹더라도 어떻게 한다? 자바 선에서 실행할 때 이렇게 하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복사해놓고. 자, 그래서 이 애니멀이라는 좀 더 상위 개념이죠. 상위 개념의 코드를 하위 개념이 물려받는 느낌이죠.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거고요. 코드를 물려준다. 그리고 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게 조상이고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스탠즈의 관계에서 베이스가 되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 이걸 확장해서 덧붙여서 만든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도구를 만들 때 kind, age, move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차피 자바가 이거 판단해서 아, 얘는 동물이구나. 동물에 관한 거 다 넣어줘요. 마찬가지로 인섹트 역시 익스텐즈 애니멀 해주면 요 세 개의 내용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적을 필요가 없죠. 울프 역시 이거야 뭐 이제 울프만의 특질이니까 내비두고요. 요거 필요 없죠. 요것도 필요 없죠. 대신 이렇게 하면 이제 바크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자바는 울프와 애니멀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익스텐즈 애니멀 해주면 이제서야 아는 거죠. 아, 울프는 애니멀이구나. 그래서 애니멀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울프만의 특질인 바크가 얹어져 가지고 늑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다 해결이 됐죠. 코드 중복 없어졌죠. 어디에도 코드 중복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몰아놨으니까. 그리고 클래스 간의 관계가 이제 자바가 알죠. 도그가 애니멀이라는 걸 알죠. 곤충이 애니멀이라는 걸 알죠. 울프가 애니멀이라는 거 알죠. 요걸 알고 있다는 게 나중에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양성에 적용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되는지만 한번 봅시다. 이거 다 지우고 정말로 우리가 도구 클래스에 무브라는 게 없는데 도구가 움직일 수 있는지 도구를 하나 만들고요. D1점 보시면은 바크는 뭐 당연히 우리가 개 설계도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할 수가 있는 거고, 개 설계도에 없는 무브를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멍멍해서 짖기도 하고 걔가 움직이기도 하죠. 이 무브를 하는 주체가 D1이잖아요. D1은 도구. 그래서 걔가 이렇게 움직이다, 짖기도 한다. 동물로서의 기능과 개로서의 기능 모두 다 가능한 거죠. 한 번만 더. 울프 역시 얘도
짖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브. 그래서 늑대가 짖고 움직이죠. 이렇게 코드 중복이 없이도 여러 클래스의 동일한 코드를 내려줌으로써 우리가 있는 것처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단 상속이고요. 그래서 상속의 가장 중요한 두 특징이 뭐다? 상속의 이점. 요거 두 개죠, 요거 두 개죠. 클래스 간 코드 제어력. 클래스 간 관계 형성. 자,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 이제 요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요게 이제 가능해지면 우리가 뭘 적용해 볼 수가 있냐면 다형성이라는 걸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는 개죠. 근데 개는 우리가 포유류라고도 부르죠. 우리 개는 동물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의 개라는 개체가 불리는 형태, 사용되는 형태가 다 다르죠. 개로서 다루어질 때도 있고 포유류로서 다루어질 때도 있고 동물로서 다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일한 개체가 다뤄지는 모습이 계속 바뀐다라고 해서 이거를 다형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모습이 여러 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객체를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분류를 해가지고 다루겠다라는 것을 반영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